차표 주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버스에 올라타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그 구령. 차표 주세요. 뒤로 가세요. 내립니다. 버스 안내양의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 있었죠. 파란색 유니폼에 모자를 쓴 안내양이 버스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동전을 손에 쥐고 버스를 기다리던 그 시절을요. 버스가 오면 우르르 몰려타고 안내양에게 차표를 끊고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리며 목적지까지 가던 그 시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80년대 버스 풍경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차표와 토큰, 안내양과 만원버스의 추억 속으로 말입니다. 새벽 첫 차부터 밤 막차까지 우리의 일상과 함께했던 버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버스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차가 출발하는 시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였죠. 버스 차고지에 불이 켜지면 기사 아저씨들과 안내양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버스를 점검하고 시동을 걸고 첫 운행을 준비했어요. 엔진이 부르릉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지요. 새벽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서야 하는 공장 노동자들, 새벽 장사를 나가는 상인들, 병원에 일찍 가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터미널 손님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서 첫 차를 기다렸죠. 손에는 작은 보따리나 가방을 들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겨울 새벽은 특히 추웠어요. 손을 호호 불며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풍경도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버스 도착 정보가 뜨는 전광판 같은 건 없었죠. 그냥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멀리서 버스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 세워야 했어요. 정류장 표지판에는 버스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몇 분 후에 온다는 정보는 알 수가 없었죠. 버스가 10,000원이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에는 더 힘들었죠. 버스 정류장에 지붕이 없는 곳도 많았으니까요. 1980년대 버스 요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1980년대 초반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85원이었습니다. 동전 몇 개면 버스를 탈 수 있었죠. 50원짜리 동전 하나에 10원짜리 3개, 그리고 5원짜리 하나면 딱 맞았어요. 1982년에는 90원으로 올랐고 1984년에는 120원이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140원, 1989년에는 170원으로 올랐죠. 지금 1,500원 하는 것과 비교하면 참 싸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생 요금은 더 쌌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학생 요금은 50원 정도였어요. 국민학생, 중고생, 대학생 모두 비슷한 요금이었죠. 용돈 100원이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버스비를 아껴서 떡볶이를 사 먹기도 했어요. 한 정거장쯤은 걸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문방구에서 군것질을 했습니다. 토큰 기억하시나요? 동전처럼 생긴 작은 주조물이었습니다. 노란색 황동으로 만든 둥근 물체였죠. 버스 요금을 낼 때 현금 대신 토큰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1977년 12월에 토큰 제도를 도입했어요. 토큰은 안내양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안내양들이 현금을 다루다 보면 분실 사고도 있고 손님과 시비가 붙기도 했거든요. 거스름돈이 틀렸네 맞네 하고 다투는 일이 많았죠. 토큰 가격도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올랐습니다. 1984년에 120원, 1988년에 140원, 1991년에 170원, 1992년에 210원. 토큰을 사면 현금보다 약간 쌌어요. 10개씩 사면 할인이 되었죠. 그래서 토큰을 미리 사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머니에 토큰 몇 개 넣어두면 버스 탈 때 편했어요. 짤랑짤랑 소리가 났죠. 회수권도 있었습니다. 종이로 된 승차권을 여러 장 묶어서 파는 거였죠. 195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50년간 회수권이 사용되었습니다. 회수권은 한 장씩 살 수도 있고 10장씩 묶음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10장을 사면 한두 장 정도 덤이 붙기도 했죠. 학생들은 회수권을 조금 늘려서 자르기도 했습니다. 10장짜리를 11장, 12장으로 잘라서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범법행위지만 그때는 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했죠. 회수권은 색깔별로 구분되었습니다. 일반인용, 학생용, 경로용. 색깔이 달랐어요. 해마다 디자인과 색이 바뀌어서 회수권을 보면 시대를 알 수 있었죠. 낡은 회수권은 안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억울했죠. 안 쓰고 모아뒀다가 못 쓰게 된 회수권도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여러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번호를 잘 확인해야 했어요. 내가 탈 버스가 아니면 그냥 보내야 했죠. 버스 앞에 번호판이 달려 있었는데 멀리서는 잘 안 보였습니다. 버스가 가까이 와야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눈이 나쁜 사람은 더 힘들었죠. 번호를 잘못 보고 다른 버스를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버스가 멈추면 앞문으로 올라탔죠. 문이 열리면 계단이 높았어요. 지금 저상버스처럼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올라타기가 힘들었어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면 안내양이 서 있었습니다. 차표 주세요. 그 목소리가 반겨주었죠. 버스 안내양,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내양은 버스의 꽃이라고 불렸죠. 파란색 유니폼에 모자를 쓰고 가방을 어깨에 맨 모습.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 또랑또랑한 목소리. 안내양이 있어서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될 수 있었어요. 안내양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차고지로 출근했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방에 거스름돈과 회수권, 토큰을 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첫 차가 출발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노선을 수십 번씩 오갔죠. 차표 주세요. 안내양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이 올라타면 요금을 받아야 했죠. 현금을 내면 차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차표는 종이로 된 작은 승차권이었어요. 안내양이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면 그게 차표를 끄는 거였죠. 찰칵 찰칵. 펀치 소리가 버스 안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버스를 탔다는 증거 같았어요. 토큰이나 회수권을 내면 그냥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스름돈을 줘야 할 때도 있었죠. 손님이 100원을 내면 15원을 거슬러 줘야 했어요. 바쁜 시간에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요금 받고 거스름돈 주고 차표 끊고 손님 안내하고 정신없이 바빴죠. 안내양의 역할은 요금 징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안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뒤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자리 있어요. 버스가 붐비면 손님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세요. 그런 안내를 끊임없이 했어요.
목이 쉬도록 외쳐야 했습니다. 정류장 안내도 안내양의 몫이었습니다. 다음은 종로 3가입니다. 내리실 분 준비하세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는 큰 소리로 외쳐야 했죠. 버스 소음 속에서 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청껏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생명이었어요. 목이 쉬면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집에 가면 말도 못할 정도로 목이 아팠다고 합니다. 오라이. 버스가 출발할 때 안내양이 외치던 말입니다. 영어 올라이트에서 온 말이라고 하죠.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였어요. 안내양이 오라이 하고 외치면 기사 아저씨가 출발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오라이 소리가 버스 출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내립니다. 내려요. 손님이 내릴 때도 안내양이 외쳤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멈추라는 신호였죠. 손님이 내리려고 하면 안내양이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자동이 아니었어요. 안내양이 손으로 문을 열고 닫았죠. 무거운 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열고 닫았습니다. 여름에는 땀이 흐르고 겨울에는 손이 시렸어요. 안내양의 애환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죠. 버스가 흔들리는데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쉬었어요.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야 했죠.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스름돈이 틀렸다고 화를 내는 사람, 요금을 안 내려고 버티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사람,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 안내양은 그런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죠. 젊은 여성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죠. 안내양의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1980년대 초반 안내양 월급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안내양도 있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아이들이 안내양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안내양의 평균 나이가 18살이었다고 해요. 꽃다운 나이에 힘든 일을 했던 거죠. 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마운 손님이 거스름돈을 안 받아가기도 하고 따로 100원, 200원을 쥐어주기도 했죠.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그런 말 한마디와 함께요. 그런 손님을 만나면 하루가 기분 좋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 안내양과 단골 손님 사이에는 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는 손님이 있었죠. 얼굴을 익히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어요. 퇴근길에 사탕이나 음료수, 빵을 건네주는 손님도 있었죠. 그런 작은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안내양 유니폼은 파란색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팔 남방의 치마 그리고 모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겨울에는 재킷을 입었습니다. 유니폼이 예뻐서 안내양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죠. 1982년부터 시민자율버스가 도입되면서 안내양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이 직접 요금함에 요금을 넣는 방식이 생긴 거죠. 자동문과 하차벨이 등장하면서 안내양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1989년 4월 김포교통 소속 130번 버스 안내양 38명을 끝으로 버스 안내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30년 가까이 우리 곁에 있던 안내양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1980년대 버스 하면 만원 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버스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버스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버스가 오면 밀치락달치락 난리가 났어요. 기억하시나요? 버스 뒷문에 매달려 가던 그 풍경을요. 버스 안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문 계단에 발을 걸치고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려서 갔죠. 문이 닫히지 않는 채로 버스가 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승차 거부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버스가 아무리 꽉 차도 사람들은 올라탔어요. 기사 아저씨도 안내양도 말릴 수 없었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매출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정원의 2배, 3배를 태우고 달렸죠. 차 안에서 밀리고 떠밀리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사람들 틈에 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앞사람 등에 코가 닿을 정도였습니다. 버스가 출렁거릴 때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도 일이었죠. 손잡이를 잡으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사람 어깨에 기대어 서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름에는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안 들어왔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찐득찐득한 땀을 흘리며 버스를 탔습니다.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죠. 선풍기가 달린 버스도 있었지만 10,000원 버스에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10,000원 버스는 소매치기의 천국이었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지갑이나 가방을 털어가는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소매치기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외치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확인했죠. 가방은 앞으로 메고 지갑은 안주머니에 넣어야 했습니다. 뒷주머니에 지갑 넣으면 금세 털렸어요. 버스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 장수, 껌 장수, 양말 장수, 볼펜 장수. 버스에 올라타서 물건을 팔았죠. 손님 여러분, 이 약은 두통에도 좋고 치통에도 좋고 신경통에도 좋습니다.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물건을 팔았어요.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버스 통로를 오가며 호객을 했죠. 어떤 사람은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으는 사람, 연탄가스에 중독됐다며 약을 파는 사람, 심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00원 버스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할 수도 없었죠. 그냥 들으면서 갔습니다. 버스 안 냄새는 잊을 수 없습니다. 땀 냄새, 담배 냄새,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뒤섞였죠. 그 시절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긴 했지만 냄새는 남았죠. 담배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어요. 멀미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앉아서 가다 보면 멀미가 더 심했죠. 버스 소리도 시끄러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르릉 부르릉 울렸죠. 기어를 바꿀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 끼익 하는 소리,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 안내양이 외치는 소리, 손님들이 말하는 소리, 라디오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버스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창문 옆자리에 앉으면 좋았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고 먼지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원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가는 버스,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자동차들이 달렸죠. 1980년대 버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아주머니, 할머니, 장사꾼, 군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버스에 타고 있었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로 버스가 붐볐죠. 책가방을 메고 도시락을 들고 친구들과 떠들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버스에서 숙제를 하기도 했어요. 버스가 흔들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죠. 시험 기간에는 버스에서 책을 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정장을 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신문을 읽으면서 출근했죠. 만원 버스에서 신문을 접어서 읽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신문을 크게 펼 수 없었어요. 접고 또 접어서 작게 만들어 읽었죠. 한 손으로 손잡이 잡고 한 손으로 신문 들고. 그게 출근길 풍경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시장에 가거나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장바구니에서 채소 냄새,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다리가 아프시면 양보해 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계단이 높으니까 힘들어 하셨죠. 손을 잡아드리거나 부축해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타시면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게 예의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런 대화가 오갔죠. 차창밖 풍경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1980년대 서울거리는 지금처럼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았죠. 낮은 건물들, 간판들, 전깃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포장도로도 있었어요.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지나면 먼지가 폴폴 날렸죠. 흙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사 중인 곳도 많았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었죠.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뉴스나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 시절 유행하던 노래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선희의 제2에게, 김현식의 비오는 날, 수채화처럼,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가 좋으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버스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피곤하면 눈이 스르르 감겼죠. 버스의 흔들림이 오히려 잠을 불렀습니다. 덜컹거리는 리듬이 자장가 같았어요. 고개가 꺾이고 어깨가 기울어지고 옆 사람 어깨에 기대어 자기도 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 대화가 오갔죠. 깜빡 졸다가 눈을 뜨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종점까지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푹 자다가 눈을 떠보니 버스가 텅 비어 있고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셨죠. 손님, 종점이에요. 일어나세요. 황급히 일어나서 내렸습니다. 종점 풍경이 낯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리둥절했지요.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종점에는 버스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운행을 마친 버스들이 쉬는 곳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와 안내양도 잠시 쉴 수 있었어요. 컵라면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잠깐 눈을 붙이거나 다음 운행까지 짧은 휴식을 취했죠. 종점 근처에는 작은 매점이 있어서 음료수나 빵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종점에서 시발점까지 버스는 하루 종일 같은 노선을 오갔습니다. 기사 아저씨와 안내양은 같은 구간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죠. 지겹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지겨웠겠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셨겠죠. 어느 정류장에 사람이 많은지, 어느 구간에 차가 막히는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막차 풍경도 기억납니다. 밤 11시, 12시. 막차를 놓치면 집에 갈 수 없었죠. 택시비가 비쌌으니까요. 막차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뛰어가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버스가 온다. 달려라.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뛰었어요. 막차를 놓치면 난감했죠.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친구 집에서 자거나. 막차에는 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종점까지 가서 기사 아저씨가 깨워야 했죠. 손님, 일어나세요. 종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야간 버스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낮보다 한산했고 조용했죠.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좀 나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버스에서 내리면 정류장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버스가 떠나가는 걸 바라보며 집으로 걸어갔죠. 골목으로 들어서면 우리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반가웠어요. 현관문을 열면 어머니가 왔냐고 물어보셨죠. 네, 왔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밥 먹었냐? 응, 먹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방에 들어가 쉬었죠. 1980년대 버스, 그 시절의 추억이 그립습니다. 차표 주세요 하던 안내양의 목소리, 찰칵찰칵 펀치로 차표 끊는 소리, 오라이 하고 외치던 출발 신호, 만원 버스에서 밀리던 기억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하나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찍하고 단말기에 대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토큰도 사라지고 회수권도 사라지고 안내양도 사라졌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가 전광판에 뜨고 저상버스가 다니고 에어컨이 나오고 편리해진 건 맞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안내양이 차표를 끊어주던 그 손길, 오라이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 고마운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표정. 그런 것들이 그리워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던 정이 그립습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 따뜻함이요. 버스 정류장에 서면 가끔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들어 세우던 그때, 계단을 성큼 올라 안내양에게 요금을 내던 그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잡던 그때,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1980년대 버스 풍경이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안내양의 목소리, 토큰을 손에 쥐던 감촉, 찰칵거리던 펀치 소리, 만원 버스의 열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풍경.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0년대 명절 풍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고향으로 향하던 그 길. 기차표를 구하려고 역에서 밤새 줄 서던 일, 귀성전쟁이라 불리던 그 시절.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윷놀이를 하던 그 명절 풍경을 함께 추억해 보겠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던 음식들, 세뱃돈을 받던 설렘, 한복을 입고 큰절을 하던 기억.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가 들리시나요? 기억 낭독,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